저는 조국 장관님께서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단지 가족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그 이상의 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중도층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를 닫고 있던 중도층에게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행보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귀가 열리면 소통의 시작과 함께 차분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게 만드는 모든 게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적극적인 뉴스 소비 계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장관님의 자진 사퇴와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의를 함께했던 입장으로서 반가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요. 한편으로는 조국의 사퇴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의 오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말인가? 대중들이 문 대통령을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로서 조국 장관님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라는 등의 불쾌한 의심들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는 냉정해져야 하죠. 사실상 중도층의 심리를 냉정히 파악하여 적용해보자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도층은 좌도 우도 아닌 무당층을 통상 의미합니다. 진영적 프레임에 갇혀서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스스로의 느낌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이념에서 자유로운 계층을 말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나의 편, 너의 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을 갈라서 인지하지 않다 보니 더욱 객관적일 것 같고 정파와 무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실체에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언론의 담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조국 광풍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목들만 연결해 놓으면 조국 딸은 입시 부정으로 대학 들어간 게 확실히 사실일 것 같고 정경심은 표창장 100% 위조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랬었죠. 별 관심 없이 사안을 접했던 이들은 일단 시끄러우면 구린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조선일보니 중앙일보니 KBS니 SBS니 하는 정통 언론들의 그 권위까지 실려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죠. 그런 중도층의 뉴스 소비 패턴을 잘 알고 있기에 미디어들은 한 번 무너져버린 논리나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버린 것들을 가지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사실인 양 호도해버립니다. 다음에 기사를 보시죠. 정경심 휴대폰 공기기에 꺼내더니 유심칩 끼는 법 물어. 작성된 날짜가 무려 10월 18일입니다. 저런 진술이 없었다는 것이 김경록 본인에 의해 밝혀져 버린 게 이미 10월 초입니다. 김경록이 증언했다고 밝혀졌었던 세 가지의 큰 줄기, 정경심 차명폰설, 숨겨진 노트북설, 정경심의 위조 자백설, 이 모든 것들이 김경록의 등장과 함께 모두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이전에 해오던 것과 똑같은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메인에 싣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은 김경록이 그런 말 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 묵은 소스로 장난질인가? 스스로 꼴만 우스워질 텐데 왜 저러지? 바보들인가? 하는 의문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뉴스 소비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쪽은 저였습니다. 적극적인 뉴스 소비 계층들의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무력화된 소스를 들고 나와서 저런 꼴이 우스워 보인다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비웃었겠죠. 그러나 그런 적극적 소비 계층 따위는 뭉개버리고 가더라도 더 큰 뉴스 소비자 계층이 이러한 기사에 의해 영향받고 의도대로 움직이더라 라는 게 언론이 가진 일종의 노하우이자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논리와 근거를 짜맞춰서 능동적으로 기사를 소비하기보다는 제목이 주는 인상만을 마음속에 넣고 연결시키는 정도로 기사를 소비하는 계층의 존재가 무시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사 소비 패턴을 보이는 계층이 바로 무시할 수 없는 다수를 이루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들도 김경록이라는 이름 정도는 접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증언한 것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연결지어 소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 입장으로서는 중도층들이 어차피 관련 사실들을 능동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을 테니까 해오던 대로 계속하자. 김경록이 나오면 유시민 성희롱 건이나 더욱 터뜨려서 그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자 정도의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을 상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늘상 이렇습니다. 중도층들은 수동적으로 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제목만을 머릿속에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잘 활용합니다. 중도층에게 있어서 스토리 형성은 철저하게 제목들 간의 연결관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언론이 담합하여 한 가지 방향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그것들의 인상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만 있을 수 있게, 흐름만 이룰 수 있게 유도하면 그것은 그대로 사실로 호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언론사들의 왜곡된 노하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닌 대부분의 적극적인 언론 소비층 분들께서 보기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실 것입니다. 뭔가 매우 부당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매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뭔가 탁 막힌 심정이 들 때는 그런 만큼 더욱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중도층의 무관심함 때문에 일이 망쳤어. 중도층의 무식한 언론 소비 패턴 때문에 대중이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어 하면서 그들을 탓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도층의 존재는 언론의 소비 과정에 있어 상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상당한 비중의 대중이 언론을 제목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부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허투루 보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중도층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도층은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뿐 결국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소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지만 이 말의 취지는 분명 곱씹어 볼만 합니다. 중도층은 평소에 좌우의 특별한 선호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순간이 오며 그 순간 중도층의 한 표의 가치는 당연히 적극적인 계층의 한 표와 같은 상황일 테니 함부로 그 존재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취지를 담은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단순한 중간값으로 취급하고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정치 세력들이 결국 국민 전체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도층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함을 확인했었죠. 박근혜의 부정적 실상에 대한 언론의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가 기본적으로 중도층의 인식 방향을 형성했던 것이 분명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항상 박근혜를 싫어하는 층과 항상 박근혜를 좋아하는 층은 언제나 대립해왔는데 즉 적극적으로 언론과 정치를 소비하는 계층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언제나 다를 바 없이 극렬하고 적극적으로 대립해왔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했길래 박근혜 탄핵과 같은 폭발력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명백합니다. 바로 중도층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이 당시 안티 박근혜 전선을 구축하고 한 방향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었었던 게 사실이죠. 이로 인해 이전에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중도층의 폭발적인 지지세를 획득하게 되었고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만큼 정치적 여론에서 대세를 형성하는 큰 줄기는 중도층의 적극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조국 정국에서 언론의 물량 공세는 조국에 대한 흑색 선전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도층의 조국에 대한 거부 정서가 빼도 박도 못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조국에 대한 거부 정도는 박근혜 때와 같은 중도층의 적극적 협조까지는 이르지 못했었기에 그만한 폭발력이 발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방법론 그대로를 조국에게 적용시켜보자는 언론의 총공세가 존재했지만 사안 자체의 근본이 워낙에 다르고 본질적인 수준차가 너무 나는 사안이었기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중도층의 거부 심리까지 정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발벗고 나서는 상황까지 유도하지는 못하여 결국 찬반 1대1 정도의 성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께서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단지 가족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그 이상의 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중도층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를 닫고 있던 중도층에게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행보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사퇴와 함께 언론에 휩쓸려 마음을 닫고 있다가 새롭게 귀를 열게 된 중도층은 이제 정부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강행이 민심의 배반으로밖엔 해석되지 않던 그분들 입장에서 달리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일단 귀가 열리면 소통의 시작과 함께 차분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이 지난 뒤 차분해지고 나서 돌이켜볼 때 그때 보지 못했던 진실들을 깨닫게 될 중도층이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광풍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깜도 아닌 표창장으로 사형 선고할 기세로 몰아쳤었나? 왜 그랬지? 재판에서 결국 다 무죄로 밝혀질 것을 하면서 과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개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함께 믿게 만드는 모든 게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적극적인 뉴스 소비 계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겁네요.